바쁜 일정 속에서 당장 내일 아침 중요한 미팅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누구보다 빠르게 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백 페이지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그 숫자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을 위한 맞춤형 인사이트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겁니다. 2026년 2월 24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가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노이즈는 싹 걷어내고 정말 알아야 할 핵심만 날카롭게 골라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할 자료들을 보면요. 표면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평온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846.09, 그리고 S&P 500이 6091.25를 기록했죠. 네, 두 시장 모두 전일 대비 단 0.00%의 변동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보합으로 마감을 한 거죠. 겉보기 있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주 조용한 하루 같거든요. 하지만 이 무풍지대 같은 숫자들 바로 아래에서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멈춰 있다고 해서 시장에 멈춘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당장 1조 원대에 달하는 개인과 외국인의 그 팽팽한 힘겨루기만 봐도 그렇고요. 네, 거기에 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돌발 변수에 흔들리는 월스트리트의 혼돈도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태풍을 피해서 움직이는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까지, 이게 다 저수면 아래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지수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런 현상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0.00%,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현상들이 당신의 비즈니스 판단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셔야 하거든요. 파편화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패턴으로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짚어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럼 당장 국내 증시의 움직임부터 뜯어보죠. 요즘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진짜 6,000에서 7,000 시대를 바라본다는 분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막연한 상승세가 아닙니다. 매매 동향 그 자체를 보셔야 해요. 외국인이 무려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대규모 물량을 막 던졌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고스란히 방어를 해냈단 말이죠. 마치 그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내면서 서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시장 사이클에서는 외국인의 조단위 매도세가 나오면 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구조적인 다변화가 이 견조한 방어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주가가 19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142조 원을 달성했어요. 무려 61%나 급등을 했죠. 이게 랠리의 시작점이었다면 지금 5,900선을 지탱하는 힘은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서도 그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금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초 이후에 2배나 급등한 KRX 증권지수가 대표적이고요. 거기에 MLCC 관련주들이랑 주당 52만 3천 원을 기록 중인 현대차도 있고요. 미래에셋 생명 같은 금융주들까지 상승세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죠. 특정 테마 하나가 지수를 질질 끌고 가던 장세에서 이제는 금융이나 자동차, 핵심 부품 이런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의 온기가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1조 원대 매수세가 과거처럼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계산이랑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완전히 진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1% 뛰어오르는 동안 반대편 시장의 흐름은 좀 다르거든요. 서학개미들의 애타는 심정이 담긴 부분이죠. 맞아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에 단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기업인데 수익률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닥 건너 미국 시장 내부에 무언가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잖아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균열은 마감지수라는 장막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아까 다우존스가 49536.54, 나스닥이 22886.07로 마감하면서 0.00% 보합이라고 했지만 장중 흐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나스닥이 장중 1% 이상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핵심 금융 섹터가 일제히 요동을 쳤어요. 시장의 체력을 상징하는 곳들인데 말이죠. 금융 섹터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돈줄을 쥐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린 두 가지 거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리스크 요인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호 관세 위헌 판결 이슈입니다. 이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 공급망 재편이나 수출입 단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정책적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AI 기업들의 구조조정 우려고요. 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유입되던 투자 자금들이 멈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의 흐름을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엄중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경고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말이죠.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가 위축된 걸 넘어서 실제 자본의 순환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사모펀드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언제든 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뻥 터질 수 있는 뇌관인 셈이죠. 실물 경제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펀더멘털을 흔들고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유동성 경색 우려가 터져 나오니까 스마트 머니들은 본능적으로 대피처를 찾게 됩니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자산 가격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영된 데이터가 하나 포착됐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네, 아주 역설적인 수치였죠? 저도 오늘 자료 보면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그리고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란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평행선이었죠. 지금 시장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기막힌 우연인데요.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하면서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네, 전형적인 리스크 고프 현상이니까요. 관세 위헌 판결 같은 정책 불확실성에 신용경색 우려까지 겹쳤으니 전통적인 도피처로 자본이 몰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같은 가격에 도달한 배경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은 대규모 매도 폭탄이 터졌다는 아주 흉흉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ETF를 통한 자금 순유입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무려 1240달러나 급등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두 자산이 동시에 랠리를 펼치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은 현재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달러 패권에 기반한 정책들이 흔들리니까 중앙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을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는 수요가 폭발한 거죠. 매도 폭탄을 기관들의 ETF 자금이 전부 소화해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네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현재의 달러 중심 금융 체제를 해지하는 새로운 방어 수단으로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해지라 이 키워드가 글로벌 자금 흐름 데이터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3%가량 흔들리면서 피로감을 노출하는 동안 한국 증시는 무려 11%가 올랐잖아요. 글로벌 자본이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거대한 대이동을 시작한 징후들이죠. 환율하고 각국 지수에서도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6에서 0.3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1446.00원으로 5.3원 하락하며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 빠진다는 건 결국 글로벌 펀드들이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미국 시전에 집중되어 있던 돈을 걷어들여서 상대적으로 환차익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흥시장이나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본 이동의 종착지 중 하나가 유럽 시장이라는 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매주 1,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무기죠. STOX 공호 지수도 0.62% 상승하면서 이 흐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돈이 몰리는 배경에는 밸류에이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시경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요. 역설적으로는 그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자체 방어력 강화 기조가 불거지니까 유럽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동시에 중국 증시도 반등 중인데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0.45%, 선전 성분 지수가 0.62% 올랐습니다. 이건 곧 열릴 대형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대한 태풍인 미국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과 AI 기술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피해서 자본이 이동하는 형국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정책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자본이 빠르게 대피하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게 이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가 완벽하게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중력으로 작용하는 10년물 미 국채금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금리가 4.075%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매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무위험 수익률이 4%대 위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건 아주 작은 충격만 발생해도 신흥국으로 흘러갔던 자본이 머니의 눈차시 따르더 회품으로 급격히 회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죠. 에너지 시장 흐름을 보면 이 셈법이 더 복잡해집니다. WTI 원유 가격이 66.2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원유 시장을 둘러싼 정보들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돼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가 뛴다는 상반된 뉴스들이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원자재 트레이더들조차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변수랑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하루 단위로 충돌하는 고난도의 줄다리기군요. 네, 자시장의 구도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미팅에 들어가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번 주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어지는 결정적 순간들을 짚어보면서 행동 지침을 세워보시죠. 당장 이번 주 핵심 캘린더가 꽉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도의 향방을 가를 핵심 트리거, 엔비디아와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히 매출 잘 나왔네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현재 불거진 AI 기업 구조조정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결정할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홈디포 실적은 미국 실물 경제와 소비 침체 여부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될 거고요. 정책과 매크로 지표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에 나오는 첫 공식 연설이네요. 불확실성에 갇힌 관세 정책이 우회로를 택할지 아니면 더 강경한 노선을 탈지가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국내 증시에 직접 타격을 줄 이벤트도 바로 이어집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점이죠. 현재 2.50%인 금리 수준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환율 하락 추세를 반영해 선제적인 액션을 취할 것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서 5,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의 단기 속도 조절, 그리고 1,446원대인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확정되겠네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 지수, 제조 PMI 등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이번 주 내내 쏟아집니다. 와, 진짜 챙겨봐야 할 묘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각종 지표가 이렇게 엇갈리는 구간에서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투트랙 전략이 요구됩니다. 어떤 전략이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며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주도주, 즉 반도체, 증권, 자동차 섹터 등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거나 기회를 탐색하는 공격적인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아까 확인했던 그 탄탄한 실적 기반의 랠리를 적극 활용하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과 사모펀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언제든 꼬리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도 쳐다봐야 한다는 거네요.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이나 새로운 대피처로 부상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한 축의 해지 용도로 편입하는 방어적 시각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려하게 비상하며 6천 시대를 노리는 코스피. 그 이면에는 1조 원대 외국인 물량을 흡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펀더멘털 기반 투자가 있었고요. 반대로 겉보기엔 잔잔했던 미국 시장 속에서는 관세와 유동성 리스크라는 폭풍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그 틈을 타서 유럽과 신흥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불안한 심리는 극과 극의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10만 3천 달러라는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죠. 오늘 이 방대한 소스들을 완벽하게 소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료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결론은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나눈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오늘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어떨까요? 일회성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이 미국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거대한 영구적 변곡점의 시작이라면 말입니다. 아,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증시를 방어하며 1조 원을 쏟아부은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훗날 월스트리트를 능가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역발상 투자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중심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는 그 미세한 균열을 지금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뚫고 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네.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은 오직 시장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깊이 있는 데이터들이 당신이 그 정답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찾아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시장을 돌파해 나갈 당신을 응원하며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당신의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카로운 통찰이 빚어내는 최고의 결정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